새해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됩니다. 지금처럼 가면 기금이 줄어들어서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기금은 2041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다가 2057년에 고갈되게 됩니다. 이마저도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더욱 빨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계는 2018년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에 잠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듯 하였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개혁을 뒤로 미루면서 이후 코로나가 터지고 온 나라의 관심이 코로나를 향하는 사이에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시간 여유가 사라지면서 현재 새 정부에서 급하게 논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요즘 각종 뉴스나 유튜브 또 인터넷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거론되는 내용이 주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것들입니다. 물론 이 개혁에는 기초연금 변경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관련 단체나 기관의 어떤 특정 관계자가 의견만 내기만 하면 마치 이것이 정책으로 확정된 것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보가 많아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RBGTV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추측성 영상보다는 진행되는 사실의 팩트 정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적으로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경고들이 각종 통계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정치 이익에 우선해서 애써 외면해왔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피하면 손볼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재정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빤히 보이는 사실이니까요. 전체 인구의 감소는 시작됐고 노령화 지수가 2012년도에 76.1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38.8로 아주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138.8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미만 인구보다 1.4배가량 많다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령의 소득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현재 노후연금을 구분해보면 국민연금이 있고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특수직영연금이 있고 또 일부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에 가입하죠. 이러한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적자로 운영되어 연간 8조 원 이상의 적자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고 사학연금도 7년 후인 2029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입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마저 이대로 가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참 답답할 뿐이죠. 작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70% 이상이 평균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기금 고갈로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체질을 바꾸자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연금개혁의 골자입니다. 연금개혁을 다루는 주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약칭으로 연금특위라고 부릅니다. 연금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 연금특위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특위는 작년 7월 22일에 여당 의원 6명, 야당 의원 6명, 그리고 정의당 1명에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표에 보시는 의원들입니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참여했었는데 기초연금 관련 전체 지급 입법을 추진했던 고영인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특위에서 지난 1월 3일에 첫 번째 발표가 있었는데 골자는 더 많이, 더 오래까지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방안들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더 많이는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부담률은 소득의 9%로 OECD 국가의 평균 18.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1998년 1차 개혁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올해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는 가입해서 만 59세까지 내고 또 1969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6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내지도 받지도 않는 구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고자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방안이 연금 특위에서 논의 중인데, 정년 60세를 넘어서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겠죠.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늦게는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보다 더 미루자는 겁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엔 연금 연령을 60세로 설계했고, 10년 후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2013년부터 앞으로 다가올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나가서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조정한 것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의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였으니까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평균 10년 정도를 수급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결국 동일한 조건으로 13.6년간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한 사람당 18.6년간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설계 당시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개혁의 핵심은 비용 부담과 지급을 어떻게 해서 기금을 늘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세금으로 부담하는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단일 부서에서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연금의 개혁에서 비용 부담의 방향은 가입자 중심으로 하겠죠. 지금 부담률을 늘리면 부담자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지금의 20대나 30대는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낸다고 해도 노후에 아예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게 됩니다. 연금이든 조세든 부담을 올린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연금은 부담자와 연금을 받는 수혜자 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합의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진통을 거치면서 지금의 안정된 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향후 100년간 연금 걱정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습니다. 누가 어느 정부가 해도 많은 이해충돌과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는 인기몰이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가 4차까지 열렸고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별직역연금까지 개혁하는 구조개혁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을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가 제대로 합의를 이끌어낼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감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매체나 SNS 등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지난 1월 3일 연금특위에 설치된 민간 자문가 단체의 1차 보고 의견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된 팩트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을 더 바라보고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연금개혁에 관한 내용을 팩트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